늦은 오후였다. 도심 외곽의 한 셀프 세차장. 기계음과 물줄기 소리가 번갈아 울려 퍼지는 공간 한켠, 대기실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명, 검은 점퍼를 입은 여성이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고 시선도 낮았다. 핸드폰 화면조차 보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다. 과장된 웃음소리, 불필요하게 큰 발걸음. 여러 명이었고 그 분위기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흐트러졌다. 그중 한 남자가 여성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시선이었다. 다음엔 웃음이었다. 그리고 결국 대기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노골적인 희롱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늘 그래왔다는 듯 그냥 넘기려는 공기였다. 그러나 그 여성만은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순간 세차장 대기실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비가 그친 늦은 오후의 세차장은 묘한 공간이었어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평일 저녁이면 늘 붐볐죠. 택시 기사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차를 씻으러 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용 승합차를 끌고 왔고요. 퇴근길 회사원들도 한 주의 피로를 씻어내듯 들렀어요. 주말 농장을 다녀온 노부부들도 흙먼지 묻은 차를 가져왔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만큼은 잠시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대기실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낡은 소파 3개가 디귿자 형태로 놓여 있었고요. 중앙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가 있었죠. 그 위에는 누군가 두고 간 주간지 몇 권이 놓여 있었어요. 커피 자판기 광고 전단지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세차 이용 요금표가 붙어 있었고요. 한쪽 구석엔 작은 정수기가 놓여 있었어요. 형광등은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세차 중인 차량들이 보였죠. 거품과 물줄기가 번갈아 쏟아지는 모습이었어요. 공간은 좁았지만 사람들은 나름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구석 자리를 차지했고요. 나중에 온 사람은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어요. 서로 눈인사 정도만 나눴죠. 말을 섞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졸기도 했고 누군가는 잡지를 뒤적였죠. 그저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공간이었어요. 이 대기실에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떠들지 않는 것,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시비를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각자의 차례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규칙들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규칙을 자연스럽게 따랐어요. 특별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평화로웠어요. 갈등이 생길 일도 없었고요. 각자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떠나는 곳이었죠. 그날 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실에는 5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창가 쪽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계셨죠. 낡은 모자를 쓰고 계셨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계셨어요. 그분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원처럼 보였고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였죠. 반대편 소파에는 50대 여성이 자리했어요. 장을 보고 온 듯 옆에 장바구니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석 자리, 검은색 점퍼를 입은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였고 체격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죠.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단정했고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평범해 보였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잡지를 뒤적이지도 않았고요.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시선은 창밖도 아닌 허공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죠.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용했어요. 마치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의 자세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등이 완전히 소파에 기대지 않았고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펴져 있었습니다. 발은 바닥에 정확히 붙어 있었고요. 언제든 일어설 수 있는 자세였죠. 훈련받은 사람의 습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걸 알아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기실 안은 고요했어요. 세차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죠. 물 뿌리는 소리, 거품 분사하는 소리, 그리고 가끔 차량이 이동하는 엔진 소리. 그 외에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누군가의 차례가 되면 직원이 문을 열고 이름을 불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 나가고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지게 됩니다. 아주 갑작스럽게요. 그리고 그 시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오후 5시 30분쯤이었을 거예요.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소리부터 달랐죠. 보통 사람들은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힐 듯 세게 열렸고요. 그 소리에 대기실 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먼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가 컸고요. 욕설이 섞인 농담이 거침없이 터져 나왔죠. 그리고 발걸음 소리, 구두 뒷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과장되게 울렸어요. 3명이었습니다. 모두 남성이었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맨 앞에 남자는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어요.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요.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붙였지만 어딘가 과했어요. 그 뒤로 따라온 두 남자도 비슷한 차림이었죠. 화려한 옷차림에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그들이 들어서자 대기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평화롭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더 숙였고요. 회사원은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장을 보고 온 여성은 장바구니를 더 가까이 당겼죠. 이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모두 느꼈어요. 분위기가, 말투가, 행동거지가 달랐으니까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대기실을 둘러봤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중앙 소파에 털썩 앉았죠. 다리를 쩍 벌리고 팔을 소파 등받이에 늘어뜨렸어요. 완전히 자기 집인 양 행동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도 양옆에 자리를 잡았고요. 한 명은 테이블 위 잡지를 집어 던지듯 치웠어요. 다른 한 명은 정수기로 가서 물을 받았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듯 버리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기실은 순식간에 그들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계속해서 웃고 떠들었어요. 내용은 저속했고 말투는 거칠었죠. 누가 들으라는 듯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술집에서 있었던 일,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돈을 얼마나 썼다는 자랑, 그리고 누군가를 협박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들리라고 하는 말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실제로 사람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노인은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고요. 회사원은 귀에 이어폰을 꽂았어요. 여성은 가방을 껴안 듯 했죠. 모두가 이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가죽 재킷 남자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기실을 천천히 훑더니요. 구석에 앉은 여성에게 멈췄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는 그녀에게요. 남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한 표정이었죠. 그는 옆 동료를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턱으로 여성 쪽을 가리켰고요. 동료도 그쪽을 보며 비죽 웃었어요. 세 번째 남자도 고개를 돌렸죠. 그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세도 시선도 그대로였죠. 마치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요. 아니, 인식하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남자를 자극했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작게 동료들에게만 들리게 했죠. 여자 외모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저속하고 무례한 말들이었어요. 동료들이 낄낄거리며 웃었고요. 남자는 그 반응에 고무됐는지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이번엔 대기실 전체가 들을 수 있게요.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조롱이었어요. 화장을 안 한 얼굴에 대한 비아냥이었죠.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희화화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안다른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듣기 민망한 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관여했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웠어요. 그저 모른 척, 듣지 못한 척 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꽉 쥐었고요. 회사원은 이어폰 볼륨을 높였어요. 여성은 가방을 품에 더 깊이 안았죠. 모두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의 여성만은 달랐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표정 변화도 없었고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그 무반응이 남자를 더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려워하거나 화를 내거든요. 아니면 자리를 피하거나요. 하지만 이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죠. 남자는 그게 무시처럼 느껴졌나 봐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동료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기분이었겠죠. 그래서 더 나갔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남자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낮부터 마신 술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는 천천히 여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기실 바닥에 울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숨소리가 얕아졌죠. 노인은 눈을 감았고요. 회사원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여성은 가방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남자는 여성 앞에 섰습니다. 거리가 한 발자국도 안 됐어요. 너무 가까웠죠. 명백한 영역 침범이었습니다. 그는 위에서 아래로 여성을 내려다봤어요.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말투였어요. 혼자 뭐 하냐고, 심심하지 않냐고 물었죠. 같이 놀자는 식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투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시선을 고정한 채였죠. 남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거기 없는 것처럼요. 남자의 미소가 일그러졌어요.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이번엔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죠. 왜 대답이 없냐고, 무시하냐고 따졌어요. 자기가 말 걸었는데 왜 쳐다보지도 않냐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어요. 그는 여성의 어깨 근처로 손을 뻗었습니다. 직접 만지지는 않았지만요. 위협하듯 허공에서 손을 흔들었죠. 여성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허공에서 남자의 손으로, 그리고 그 손에서 남자의 얼굴로. 시선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마치 계산된 것처럼요. 그녀의 눈이 남자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 여자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황도 없었고요. 분노조차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빛이었죠. 마치 사물을 관찰하듯 남자를 바라봤어요. 감정이 배제된 시선이었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자기도 모르게요. 하지만 동료들이 보고 있었죠.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발 다가섰어요. 이번엔 더 공격적으로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답하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욕설이 섞이기 시작했죠. 여성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외모, 옷차림, 혼자 있는 상황. 모든 걸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신체 부위를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선을 넘은 거죠. 대기실은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망설였죠. 회사원도 119를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성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그 여성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동작이었지만요. 평범한 동작이 아니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지도 않았고요. 옷 스치는 소리도 거의 안 났어요. 마치 공기처럼 조용히 일어섰죠. 그녀의 키가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일어서니 170cm는 넘어 보였죠. 체격도 달라 보였어요. 앉아있을 땐 평범해 보였는데요.
일어서니 어깨가 넓었고 허리가 탄탄했어요. 남자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갔거든요. 이제 두 사람 사이는 반 발자국도 안 됐어요.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여자가 일어날 거라곤 예상 못했던 거죠. 보통은 움츠러들거나 피하니까요. 하지만 이 여자는 오히려 다가왔어요. 남자의 웃음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여자에게서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자세가 달랐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었어요. 발의 위치도 정확했죠. 체중이 양쪽 발에 균등하게 실려 있었어요.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공격도 방어도 가능한 포지션이었죠. 훈련받은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자세였어요. 남자의 입에서 침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고요. 다른 한 명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대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고요. 다만 눈빛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눈이 남자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어요. 감정 없이 차갑게 정확하게요. 마치 표적을 확인하듯이요. 남자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동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목소리를 더 높였고요. 손을 휘저으며 협박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어디 소속인지 아냐고 물었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허세였던 거죠. 여성은 그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몇 초였지만 몇 분처럼 느껴졌죠. 그 침묵이 남자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고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위험하다고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대기실 안다른 사람들도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역전됐다는 걸요. 처음엔 남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여성 한 명이 세 명의 남자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폭력도 없이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요. 노인은 휴대폰을 든 손을 내렸어요.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회사원도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여성도 가방에서 손을 뗐어요. 이 여자라면 괜찮을 것 같았죠.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요. 이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느낀 건 남자였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그 남자는요.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여성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대기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죠.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요. 그녀는 현역 시절 707 특수임무단에 있었다고 했어요. 특임대라고도 불리는 부대였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화된 특수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8년을 복무했다고 했어요. 여군 최초로 특임대 전투원 과정을 수료했다고요.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훈련을 견뎌냈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없었습니다. 과시도 없었고요. 그저 사실을 진술하듯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게를 더했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707특임대가 어떤 곳인지 알았거든요.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요인 경호, 국가 최고 난이도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었죠. 그곳 출신이라는 건 평범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성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역한 지는 3년이 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민간인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요. 하지만 몸의 밴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요. 위협에 대응하는 본능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요. 그녀가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이 상황이 위협인지 아닌지요. 자신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지요. 그걸 판단하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뒷걸음질 쳤어요. 본능적으로요. 더 이상 허세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거리가 더 좁혀졌죠. 이제 남자의 숨소리까지 느껴질 거리였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8년간 사람을 무력화하는 훈련을 받았다고요. 무기가 없어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요.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법을 안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자신은 지금 민간인이지만요. 정당방위 상황에서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동료 2명도 완전히 얼어붙었죠. 여성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협박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설명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화도 없고 흥분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정확한 사실 전달이었죠. 이 여자는 정말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말뿐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과거를 더 이야기했어요. 특임대에서 배운 건 전투 기술만이 아니라고 했죠. 인내심도 배웠고요. 참을성도 배웠다고요. 불필요한 폭력을 쓰지 않는 것도 배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을 판단하는 것도 배웠다고요. 그리고 지금이 그 순간인지요. 자신이 곰곰이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료 2명을 차례로 봤어요. 그들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감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죠. 그녀가 다시 가죽 재킷 남자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사과하고 나갈 건지요? 아니면 자신이 배운 걸 실전에서 보여줄 건지요? 선택하라고 했어요. 10초 안에요. 남자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등에도 식은 땀이 흘렀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죠. 10초라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성은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정확히 남자의 눈을 응시했죠. 압박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남자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죄송하다고요. 잘못했다고요. 그냥 장난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장난이 아니었다고 했죠. 명백한 성희롱이었고
위협이었다고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여성은 짧게 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세차장 CCTV 영상도 확보할 거라고요. 증거는 충분하다고 했어요.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어요. 여성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근데 왜 자신을 건드렸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자신은 저녁 후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다고요. 여자라고 혼자라고 약해 보인다고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요. 특히 자신 같은 평범해 보이는 여자들에게는요. 더 쉽게 덤빈다고요. 하지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요.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요. 그건 모르는 거라고요. 그녀의 말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녁 후 민간인으로 살면서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나 봐요.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식당에서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요. 함부로 대해지는 일들을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고 했습니다. 굳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다만 오늘은요.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했어요. 여성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고요. 110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가죽 재킷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거죠. 순간 여성의 몸이 움직였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죠. 남자의 팔을 잡았고요. 돌렸고요. 꺾었어요. 3초도 안 걸렸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팔이 등 뒤로 꺾인 채였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요. 여성의 다른 손이 남자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급소를 정확히 눌렀어요. 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죠. 대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2명은 얼어붙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했죠.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노인은 입을 벌린 채 지켜봤고요. 회사원은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를 시작했어요. 여성은 억눌린 채 장바구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고요. 숨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바닥에 꼴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폭행 미수까지 추가됐다고요. 이제 합의도 어렵다고요. 남자가 신음하듯 말했어요. 아프다고요. 팔을 놔달라고요. 여성은 힘을 조금 늦췄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어요. 언제든 다시 제압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죠. 그녀가 동료 2명을 봤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고요. 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 여자가 진짜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여성이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방해받지 않고 112를 눌렀어요. 신고 전화가 연결됐죠.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치, 상황, 인원수까지요. 정확하고 간결했어요. 마치 작전 보고하듯이요. 전화를 끊고 남자를 놓아줬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팔을 움켜쥐고 신음했죠. 여성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대기실 안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앉아있던 여자가요. 3초 만에 건장한 남자를 제압했어요. 게다가 전혀 거친 모습이 없었죠. 깔끔하고 정확했어요. 마치 훈련된 동작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괜찮으냐고 여성에게 물었죠.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주 있는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숙연해졌어요. 젊은 여성이 이런 일을 자주 겪는다니요. 세상이 참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모른 척했던 게 부끄러웠어요. 용기 내서 말렸어야 했는데요. 그러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여성 손님은 가방을 꺼내 뭔가를 꺼냈어요. 물티슈였어요. 여군에게 건넸죠. 손 닦으라고요. 여군은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닦았어요. 세 남자는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요. 도망칠 생각도 못했어요. 여군의 눈이 가끔 그들을 향했거든요. 감시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2대가 왔더군요. 경찰관 4명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군이 일어나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세 남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죠.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조폭이었습니다. 전과도 여러 건 있었고요. 폭행, 협박, 공갈 등이었죠. 경찰은 이들을 연행했습니다. 저항도 없었어요. 순순히 따라갔죠. 가죽 재킷 남자가 여군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원망 섞인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여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지켜볼 뿐이었죠. 경찰이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했고요. 세차장 주인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받았어요. 노인과 회사원, 여성 손님 모두 협조했죠. 회사원은 자신이 찍은 영상도 제공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경찰은 여군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잘 대처했다고요. 다칠 수도 있었는데 무사해서 다행이라고요. 여군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직업이었다고요. 몸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대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어요. 사람들은 여군을 다른 눈으로 봤죠. 존경과 감사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했죠. 자신의 손녀 같은 나이인데요. 나라를 지킨 분이라고 했어요. 고맙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여군은 손사래를 쳤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자신은 못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무서웠다고요.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부끄럽지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여군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죠. 중요한 건 용기를 낸 것이라 신고 준비를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위로했습니다. 회사원도 사과했어요. 자신도 방관했다고요. 용기가 없었다고 했죠. 여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요. 무리하게 나섰다가 다칠 수도 있다고요. 자신은 훈련받은 사람이라 가능했던 거라고 했어요. 여성 손님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자신도 저런 일을 당한 적 있다고요.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죠. 오늘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군은 그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했죠.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처음 느껴보는 연대감 같은 거였죠.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요. 오늘 하나의 사건을 함께 겪었어요. 그게 이들을 이어주는 끈이 됐습니다. 세차장 직원이 들어왔어요. 여군 차례라고 알려줬죠. 여군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자발적인 박수였죠. 노인이 먼저 시작했고요. 회사원과 여성이 따라했어요. 크지 않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군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제스처를 했죠. 하지만 그 표정에는 기쁨이 묻어났어요. 인정받는다는 게요. 고마움을 받는다는 게요.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나 봐요. 그녀가 대기실 문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당당했어요.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요. 걸음걸이도 흔들림이 없었죠. 군인의 자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군이 나간 뒤에도 대기실은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707부대가 어떤 곳인지 아냐고요. 회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스에서 본 적 있다고요. 테러범 제압하고 인질 구출하는 곳이라고요. 여성 손님도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고요. 거기 여군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죠. 노인이 설명했어요. 원래는 남군만 있었다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여군도 선발한다고요. 그것도 아주 소수만요. 기준이 남군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회사원이 놀랐어요. 그럼 체력 테스트도 갔냐고 물었죠. 노인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합격하는 여군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1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다고요. 여성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그럼 저분은 정말 대단한 거네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고요. 엄청난 거라고 했죠. 회사원이 휴대폰을 검색했습니다. 707부대 훈련 과정을 찾아봤어요. 읽다가 표정이 굳어졌죠. 이거 사람이 할 훈련이 아닌데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노인과 여성이 함께 봤어요. 극한 체력 훈련, 수중 침투 훈련, 고공 강화 훈련, 근접 전투 훈련, 총기 사격은 기본이고요. 폭발물 해체, 인질 협상까지요. 온갖 훈련 과목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여성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걸 다 한 거예요? 회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이나 했다잖아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훈련을 받았다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겸손하시네요. 자랑 한마디 안 하시고요. 회사원도 동의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으스대기 바쁠 텐데요. 저분은 꼭 필요할 때만 밝히더라고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자의 모습이라고요. 허풍 떨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요. 진짜는 조용하다고 했죠.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귀한 걸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용기는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 대기실 밖에서는 세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군의 차가 물줄기를 막고 있었죠. 거품이 차체를 덮었다가 씻겨 내려갔어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분 차 봤어요? 회사원과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평범한 소형차더라고요. 10년은 된 것 같던데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특별할 것 하나 없어 보이던데요. 회사원이 덧붙였어요. 차만 봐서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저런 대단한 분인 줄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게 더 멋있다고요. 튀지 않게 평범하게 사는 거요. 과거를 내세우지 않고요.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세 사람은 다시 창밖을 봤어요. 여군은 세차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저 평범한 모습 속에요. 엄청난 경험과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걸요. 이제 세 사람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여군의 세차가 끝났습니다. 그녀가 대기실로 다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여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고요. 노인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손에 뭔가 쥐고 계셨어요. 여군에게 건넸죠. 작은 부적이었어요. 손녀가 준 건데요. 당신이 가지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분이니까요. 앞으로도 무탈하시라고요. 여군은 깜짝 놀랐어요. 받을 수 없다고 손살에 쳤죠. 하지만 노인은 고집했습니다. 꼭 받으시라고요. 자신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군은 결국 받았습니다. 정중하게 두 손으로요.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죠. 회사원도 다가왔어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자신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고요. 혹시 오늘 일로 법적 문제 생기면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리겠다고요. 여군은 명함을 받으며 웃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여성 손님도 다가왔습니다. 손수 만든 쿠키를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구웠다고요. 드시라고 건넸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다고요.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다고요. 여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감동받은 거였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힘이 난다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요. 네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요. 오늘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여군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세차장 주인이 달려왔어요. 계산은 됐다고 했죠.
자신이 냈다고요. 여군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주인이 웃으며 답했어요. 오늘 일 정말 고맙다고요. 사실 저 조폭들 때문에 골치였다고요. 맨날 와서 행패 부리고요. 돈도 안 내고 가고요. 신고하면 보복할까 무서워서요. 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군 덕분에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됐고요. 앞으로는 안 올 거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여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받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주인은 고집했죠. 받으시라고요. 작은 보답이라고요. 여군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잘 쓰겠다고 했죠. 주인이 덧붙였습니다. 자주 오시라고요. 언제든 환영이라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도요. 여기 안전하다고 소문내달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여군도 웃었습니다. 그러겠다고 약속했죠. 대기실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여군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에 올라탔죠.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배웅했어요.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여군도 백미러로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떠났어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그날 저녁 경찰서는 분주했습니다. 3명의 조폭이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가죽 재킷을 입었던 남자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장난이었다고요. 설마 저런 사람일 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CCTV 영상을 돌려 보여줬죠. 남자가 여군에게 접근하는 장면이었어요.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들이 들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영상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성희롱, 협박, 폭행 미수까지요. 3가지 혐의가 명백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목격자도 셋이나 된다고요.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죠. 남자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성희롱은 1년 이하 징역이고요. 협박은 3년 이하라고요. 폭행 미수까지 합치면요.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했어요.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죠. 남자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 된다고 중얼거렸어요. 자기는 조직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이러다 조직에서 잘릴 거라고요. 경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본인 책임이라고요. 왜 함부로 사람을 건드렸냐고요. 게다가 707 출신을 건드렸다고요. 상대를 잘못 봤다고 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동료 2명도 조사받고 있었어요. 이들은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요. 방조 혐의가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부추겼으니까요. 경찰은 이들도 입건하기로 했어요. 조서를 작성하고요. 검찰에 송치할 준비를 했죠. 세 남자는 유치장에 임시 수감됐습니다. 좁은 공간에 함께 있게 됐죠. 가죽 재킷 남자가 벽에 기대 앉았어요. 한숨만 계속 쉬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말했어요.
형님, 왜 그랬어요? 그냥 참을 걸 그랬죠. 가죽 재킷 남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런 여자일 줄이요.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형님 따라온 것뿐이라고요. 가죽 재킷 남자가 째려봤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으면서요. 같이 웃었잖냐고 따졌어요. 유치장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분위기였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요.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 진짜 대단했다고요. 손도 못 쓰게 만들었다고요. 다른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3초 만에 제압당했다고요. 처음 봤다고 했죠. 가죽 재킷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팔이 아직도 쑤셨거든요. 그 여자가 급소를 정확히 눌렀었어요. 힘을 조절해서 다치지 않게 했지만요. 아프긴 정말 아팠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눈빛이요. 감정이 없는 눈이었어요. 그저 표적을 확인하는 눈이었죠. 그 눈을 보는 순간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로요. 유치장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세 남자는 각자 생각에 잠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조직에서는 뭐라고 할지요.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요.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조직 간부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3명을 면회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면회실에서 가죽 재킷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간부가 차갑게 말했어요. 조직 망신시켰다고요. 707 출신을 건드려서요. 뉴스에까지 나왔다고요.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 나왔냐고요. 간부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지역 뉴스였습니다. 707여군 출신 세차장 성희롱 조폭 제압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사건 전말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요. 대부분 여군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폭들을 비난하는 댓글도 많았죠. 간부가 휴대폰을 거뒀어요. 조직 이미지가 바닥쳤다고요. 경찰 단속도 강화됐다고요. 전부 너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죠. 하지만 간부는 냉정했습니다. 조직에서 너희를 자른다고 했어요. 더 이상 못 봐준다고요. 알아서들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남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조직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죠. 면회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왔을 때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형님이 뭐래요? 가죽 재킷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잘렸다고요. 조직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고요. 앞으로 뭐 먹고 사냐고 물었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있었어요. 검사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라고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선임됐지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CCTV, 목격자, 영상까지요. 변호사는 솔직히 말했어요.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요.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했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3주 후였어요. 그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죠. 새 남자는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 풍경을 보며요. 가죽 재킷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참지 못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있을걸요. 여자 건드리지 말걸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방청객들도 꽤 있었죠. 여성 인권 단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이 하나하나 읽혔죠. 성희롱, 협박, 폭행 미수, 그리고 상습적인 범죄 이력까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인정하십니까? 새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죠.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고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요. 합의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했다고요. 엄벌을 원한다고 전했다고요. 여군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요. 영상 증언으로 대체했어요. 화면에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요.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려면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요. 가해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움직인 뒤였죠.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세차장 목격자들이 차례로 증언했어요. 노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하지만 여군이 나타나서요. 모두를 지켜줬다고 말했죠. 회사원도 증언했습니다. 자신도 두려웠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여군의 용기를 보고요.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는 방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여성 손님도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요.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고요. 여군 같은 분들 덕분에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언을 경청했어요. 증거 자료도 꼼꼼히 검토했죠. 그리고 1시간의 휴정 후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범인 가죽 재킷 남자에게는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동료 2명에게는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어요. 즉시 수감이었죠.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요. 장난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피고인들은요.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고요. 합의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요.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사회 정의라고요.
방청석에서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판사가 제지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반응이었으니까요. 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교도소로 가는 길이었죠. 법정 밖에서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군 측 변호사가 짧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요. 피해자는 만족한다고 전했다고요. 앞으로도 이런 범죄에 대해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군 본인은 어디 계시냐고요. 변호사가 답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언론 노출을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들은 아쉬워했지만요. 그 뜻을 존중했어요. 대신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고요. 며칠 후 기사가 났습니다. 조용한 영웅, 707 여군의 메시지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여군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만 국가를 위해 복무했던 군인이었을 뿐이라고요. 전역 후에도 그 정신을 잊지 않으려 한다고요. 약자를 보호하고요. 정의를 지키는 것이요.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모든 여성이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요. 두려움 없이 살아갈 권리가요. 그러려면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요. 방관하지 말고요. 용기 내서 도와야 한다고 했죠. 그것이 진짜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요. 공유도 수만 건이 됐죠. 여군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요. 세 남자가 수감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죠. 기상, 식사, 작업, 취침. 자유가 없었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는 작업장에서 일했어요. 단순 노동이었죠.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독방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공간에 혼자 있었죠.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일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여자를 건드렸을까요?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동료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방에서요. 각자의 후회를 삼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군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삶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잠시 멈춰 섰어요. 옆 차선을 보니요. 익숙한 세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날의 그 세차장이었죠. 여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세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오랜만이었죠. 대기실로 들어섰을 때요.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요.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어요. 여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잘 지냈다고요. 주인이 말했어요. 요즘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고요. 그날 일 이후로요. 소문이 났다고 했죠. 안전한 세차장이라고요. 여군 덕분이라고 고마워했습니다. 여군은 쑥스러워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손살에 쳤죠.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요. 몇몇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그날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도 여군을 알아봤어요. 환하게 웃으며 반겼죠. 여군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건강하시냐고 물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지낸다고요. 그날 받은 부적 덕분에요. 좋은 일만 생긴다고 웃었어요. 여군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신도 잘 간직하고 있다고요. 늘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옛날 이야기를 나누듯 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좀 나아진 것 같다고요. 여군 같은 분들 덕분이라고요. 여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 하나가 뭘 바꾸겠냐고요. 하지만 노인은 단호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작은 용기가 모여서요. 큰 변화를 만든다고 했죠. 여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이 한 일이요.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차가 시작됐습니다. 여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물줄기가 차를 적시고 있었죠. 거품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구나 싶었어요. 더러워지고 씻기고를 반복하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요. 제대로 씻어내는 거라고요. 잘못된 것들을요. 부당한 것들을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죠. 세차가 끝나고 여군은 차에 올랐습니다.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건강하시라고 했죠. 노인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여군은 세차장을 나섰어요. 깨끗해진 차를 몰고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여성 안전 대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여군은 볼륨을 높였습니다. 귀 기울여 들었어요. 조금씩이지만요.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요. 더 정의로운 곳으로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방향은 맞았어요. 여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그 변화의 작은 부분이라는 게요. 뿌듯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요.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여군도 웃으며 답했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다고요. 정말 대단하다고요.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여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일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진지했어요. 딸아이에게 본받으라고 했다고요. 여군 같은 사람이 되라고요.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요. 여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노력하겠다고 했죠.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평범한 하루였지만요. 의미 있는 하루였죠.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이요.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군은 지갑을 꺼냈어요. 노인이 준 부적을 봤죠. 작지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그걸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겠다고요. 바르게 살겠다고요. 약자를 보호하고요. 정의를 지키며요.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밤 여군은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좋은 꿈을 꿨어요. 세상이 평화로운 꿈이었죠.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요.
그런 세상의 꿈이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요. 가죽 재킷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출소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요. 제대로 살아야지요. 그런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여군의 눈빛은요.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요. 그 차갑고 정확한 눈빛이요. 자신을 바꿔놓았다는 것이요. 두려움을 알게 해줬다는 것이요. 그리고 후회를 느끼게 해줬다는 것이요. 어쩌면요. 그것이 참교육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여군은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았죠. 세차장 주인은요. 가게 한쪽에 작은 액자를 걸어뒀습니다.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문구였어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노인은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세차장에서 만난 멋진 여군 이야기를요. 손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죠. 회사원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성 인권 단체에서요.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줬어요. 그날의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서였죠. 여성 손님은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게였어요. 가게 이름은 용기였죠. 그날 받은 용기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군은요.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가죽 재킷 남자가 보낸 거였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건드린 것이요. 평생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요. 출소하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처럼요. 당당하고 정의롭게요. 감사합니다. 참교육해 주셔서요. 여군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죠.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제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과입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요. 여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여군은 생각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요.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요. 자신도 그 일부라는 게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요. 그때의 감동이었습니다. 조용히 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죠. 특히 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라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707여군을 건드린 조폭의 최후는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용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정의는 계속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요. 그 일부이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요.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있을 겁니다. 약자를 지키기 위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요. 그들이 바로 진짜 영웅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이요. 우리 곁에 있는 영웅들이요.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용기 있게요. 정의롭게요.
당당하게요. 그것이 바로요. 그때의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